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병준 기자와 함께하죠. 박 기자, 먼저 우리 지역 코로나19 전체 현황,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도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고 매일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확진자 발생 동향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요. 매일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곤 있긴 하지만 증가폭은 이제 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를 보면요. 지난달 25일 이후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확진자가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달 들어서 확진자 증가 폭이 많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를 일자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확진자 발생일이 지난달 21일이었고 그 이후 사흘 동안 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쳤는데 그 25일부터 환자 발생이 늘기 시작하더니 28일, 29일 그리고 3월 1일까지 급격하게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흘 동안 발생한 확진자를 더해보면 68명인데 네. 현재 우리 지역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시기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줌바 댄스 강사들의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뒤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수강생들의 검사가 이 시기에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에 3월 2일부터는 다시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오늘까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발생 양상이 대전, 세종, 충남이 각각 달라서 지역별로 나눠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대전과 충남 지역은 조심스럽지만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 하지만 세종은 이제 신규 발생이 시작되는 단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은 지난 5일 이후에 오늘 오후까지 나흘째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21일에 대전 첫 환자가 나온 뒤에 그 가장 오랫동안 환자 발생이 없는 건데 네. 대전의 경우에는 그 영무원들과 그리고 산림기술연구원들 사이에 직장 내 감염을 통해서 번지긴 했으나 아직까지 그 충남처럼 대규모 전파는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2명이 격리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이 충남인데 충남은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뒤에 최근에는 확진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추가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확진자는 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천안과 아산에서 나왔는데요. 전체 확진자의 90% 이상이 줌바 댄스 강사와 그리고 수강생 그리고 수강생들의 가족과 지인들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나흘 전인 지난 5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확진된 19명 중 14명이 확진자의 가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확진자가 늘고는 있지만 이 확진자가 관리망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세종입니다. 가장 우려되는데 세종은 그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한 2주 가까이 추가 발생이 없었는데 지난 6일부터 확진자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많지가 않은데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그 2명이 여러 수강생들을 상대하는 줌바 댄스 강사 그리고 바이올린 강사라는 점 때문인데 네네. 먼저 세종의 두 번째 확진자 지난 6일에 나왔는데 천안의 경우처럼 줌바 댄스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이 강사가 지난달 15일에 천안에서 열린 전국 줌바 댄스 워크숍에 참석해서 최초 감염된 것으로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최초 증상 발현일이 그 워크숍 5일 뒤인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 전파 가능일을 증상 발현 하루 전 그때부터 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전파 가능 시점이 19일부터입니다. 네. 근데 이 강사는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수업을 했고 그 뒤로는 그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서 휴원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3일 동안 이 강사가 접촉한 수강생들이 56명이고요. 네. 이 56명의 수강생 중에 4명, 세종의 3번, 4번, 5번, 6번 확진자들이 이때 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강생 중 4번째 환자가 바이올린 강사라는 게 지금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이 바이올린 강사가 접촉한 이들이 또한 2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 오늘 2명이 확진 판정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확진자들에 대해서 동선 파악에 나서긴 했는데 현재로선 이 동선이 모두 파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줌바와 바이올린 강습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 추가적으로 전파 가능성 아직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현재로서는 세종 지역이 지역사회 집단 감염지가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인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딱 맞는 말씀인데요. 그 세종 지역의 환자 대부분은 그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오늘 이춘희 세종시장이 오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아직 고위험군이 없고 중증 환자가 없다는 게 좀 다행이긴 한데 네. 대신 그 전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알려진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 전파력이 매우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증상이 경미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또 사회 활동을 하고 그 사회 활동을 하는 사이에 접촉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게 문제인데요. 때문에 확진자를 지금은 이제 신속히 찾아서 뭐 자가격리 통보를 하는 등의 조치가 무엇보다 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상황인데요.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네. 그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좀 의심스러우면 일단 사람들 간의 접촉을 되도록 피하시고 보건소나 1339번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동안 우리 지역 최초 감염원에 대한 조사가 지지부진했는데 네. 지난 주말 사이에 감염 경로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미궁에 빠졌던 지역 최초 감염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특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그 유입 통로가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열렸던 전국 줌바 댄스 강사 워크숍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워크숍에는요, 대구 지역 강사 3명을 포함해서 29명의 전국 그 댄스 강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참석을 했던 대구 지역 강사 1명, 그리고 우리 지역 강사 5명 등 총 8명의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때문에 이 워크숍을 통해서 줌바 강사들이 좀 감염이 된 뒤에 우리 지역의 천안과 아상, 또 세종 등지에서 수업을 해가면서 수강생들이 감염됐고 또 그리고 수강생들의 가족들이 추가적으로 감염되고 있는 상황,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그 워크숍 당시에 어떤 강사가 최초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조사가 더 진행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